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요새 삼성전자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아시죠? 바로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메모리 분야가 전체 마켓시어가 30이라면 이쪽은 한 70%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규모는 메모리 분야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비메모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요. 이 설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바로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파운드리 업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만의 기업체가 있죠. 바로 TSMC입니다. 바로 TSMC하고 삼성전자가 격렬하게 맞붙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퀄컴의 새로운 칩셋, 이걸 누가 따내느냐라는 겁니다. 스냅드래곤 875G로 명명되어진 이 새로운 칩셋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위탁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내년 1월 1분기부터 위탁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TSMC가 최근에 보시면은 TSMC랑 짝짝꿍을 이뤘던 것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화웨이죠. 근데 이 TSMC가 이 화웨이하고 정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얘기할 정도로 이 미국의 이 힘은 정말 막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웨이에서 나오는 물량보다는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분야의 제일 강자는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죠. 여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놓치면은 1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를 버리면서까지 결국은 TSMC가 달려가는 모습인데 요번에 퀄컴에 대해서는 결국은 요번에 바로 삼성전자가 따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오는 이 칩셋은 소위 5나노 극자외선 공정 그리고 5G 지원 기술 이런 모든 최근의 스펙을 모두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게 되는 스마트폰에 바로 이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들어내냐 할 때 일단은 캘컴에서 기술력은 어디를 본 거냐? 바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AD 테크놀로지는 뭐냐? 바로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바로 사업 파트너가 AD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디 쪽에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추세를 보실 때는요, 월봉을 보시는 것이 제가 항상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 월봉의 흐름을 보면 역시 확장기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확장기 구간에 있다는 것은 이 회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현재 이런 종목군들은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입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 5와 20과 60선을 보통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 요 밑에 마틴 존 우리가 120과 240을 마틴 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왜 굉장히 중요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 보시죠. 이게 밑에가 이렇게 점점 110과 200 사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이런 종목은 전부 다 성장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주의 개념으로서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29,000원, 4만 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는 역시 상방 탈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꼭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료가 있으면서 주말에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잠깐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말에 같이 밀렸던 종목을 보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테스라는 뭐 너무나 익숙하죠. 삼성이 모든 것에 이런 테스트를 갖다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스라인데 테스라 그다음에 뭐 네페스 모든 종목군들이 여기야 연결된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안에 패키지를 묶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매력 돋보이는 AD 테크놀로지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젤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업계 분석 속에 지난 금요일 현대차 그룹주들 연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현대차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회사죠. 뭐라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가 바로 현대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차는요, 전기차도 생산하고 수소차도 생산하는데 요건 제가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일단 워낙 많이 주가가 못 갔던, 상대적으로 못 갔던 저평가 종목군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소위 언택 관련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럼 보통 어떤 전생이 생기냐면 가격의 키 맞추기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소입니다. 지금 이 수소 얘기가 처음에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우리만 하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세계 표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만 하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표준을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억울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현대차가 먼저 그래도 수차에 대한 내용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니콜라가 아직 하나 차도 안 나오는데 굉장히 강세한 사람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수소 트럭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주가가 전혀 못 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바로 현대차가 유럽 내에서 판매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지금의 4차 산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이름이 바뀐 것뿐이죠. 근데 바로 유럽이 드디어 수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준점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욱더 수소 관련된 메리트가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역시 그냥 자동차, 오토에 속하면 주가가 별로 못 가는데 조금씩은 현대차들도 친환경차 관련돼서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또 수소차도 만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가 넘버 5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처참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현대차의 현 주소입니다. 최고 고점대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27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11만 원인데 얘가 한번 와르르 무너지게 됐던 것은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삼성동의 이 부지 매입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산을 보였는데 산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도 반등을 따다가 또 여기도 또 깨고 무너진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정말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인데 드디어 이제 모처럼 밑에서부터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결국은 월봉상에 보면은 확장기에 도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아직 완전한 꼴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 완전한 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면 이제 막 이 매물의 벽을 이제 막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만치 않겠죠. 이거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겠죠. 특히 앞에 요 매물을 보면요, 13만 원대의 직전 고점 하나가 있고 보통 중간 마디존이라고 해서 15만 원이 이게 마디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차적으로는 여기 13만 원과 15만 원에서 마디존을 걸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주 특징적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한번 보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주가는 장대 양봉을 시작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주면서 어떤 자세가 나타나냐면 거래가 장대를 주고 있는데 특히 누가 매수에 들어오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소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관들이 20만 주 이상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7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 당해 있고 그동안에 못 갔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올라가다가 조정할 때 두 가지, 아예 장중에 많았을 때거나 아니면 시가 대비 아래꼴이 밀릴 때 그럴 때 베팅하는 전략이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분에 있다 판단돼서 결국 현대차의 가장 큰 강점은 워낙 많이 빠지고 저평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기재가 하면서 거량을 동반하면서 밑에 거량 한번 보시죠. 밑에 거량을 보면요, 뽕긋이 솟고 있죠. 일단 특히 대형주는 뭐니 해도 거래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양대음소라고 합니다. 양대음소라는 것은 뭐냐면 양보일 때는 거래가 많아야 되고요, 이렇게요.
음봉으로 조정할 때 살짝 조정할 땐 거래가 좀 작아야 되고요. 다시 양볼 땐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양대 음소의 패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현대차는 눌림목을 줄 때마다 꾸준하게 관심 갖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을 동반한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진 매트릭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대감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요새 그 모더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다른 것은 조정받아도 여기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와 연결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옥스퍼드대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지금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여기에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특허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지분을 바로 진 매트릭스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옥스퍼드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진 매트릭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와 연결된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가장 여기에 선두 주제에 앞서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더나 쪽보다는 오히려 더 메리트 있는 것이 바로 옥스퍼드대가 결국은 가장 먼저 좋은 보다 더 효율적인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지도 않습니다. 바로 10월 달이면 그런 백신이 나올 수 없다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특허 관련된 지분을 특허 관련된 그 보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바로 진 매트릭스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 있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주가가 여전히 확장기 사이클에 들어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추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가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요. 옆으로 기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가졌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한번 보시면요. 밑에 이 마틴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넓어지고 있죠. 여기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으로 기었다가 이렇게 횡보 현상을 보였다가 위로 올라가면 소위 원차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었던 만큼 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모양도 위로 솟는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위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 매트릭스까지 핫픽 3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김종철 소장님의 종목 솔루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30만 5천 원이고요.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조금이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에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32만 8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새 셀트리온도 역시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의 항체 치료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바로 셀트리온인데 드디어 기다렸던 일상 돌입 얘기가 나오면서 주말에도 좀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일정대로 된다면 내년 정도에는 상반기 정도에 무려 한 500만 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전에 전체 큰 맥을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셀트리온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듭니다. 자, 근데 아마 셀트리온 그러면요. 이 방송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 종목을 보면 지난 5월 말, 6월 초 요 정도에 이렇게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아마 저희가 핫픽 3 종목에서 이 종목을 내보냈던 종목입니다. 요 부분들, 요 초반이죠. 초반에 여기서 저희가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요 종목은 요거 하나 꿀팁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셀트리온 같은 이런 조목군단들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주가가 옆으로 기다가 약간 옆으로 누울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모든 주간 장대 항봉으로 시작해서 장대으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프를 약간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빵 솟았죠. 그럼 이렇게 빵 솟았을 때 이 종목은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원차트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차트 법칙은 여러분들 우리가 컴퍼스를 조그맣게 해서 원을 그리면 원은 조그맣게 나오고 이 반지름을 크게 해서 그리면 주가가 크게 하죠. 이걸 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이걸 다 매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흔들어대요.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댑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같이 끌고 가면 맨 마지막에 사줄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 땐 또 이렇게 빵 하고 얘가 이렇게 솟습니다. 모양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연타수 쪽으로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야 되죠.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자, 저희가 바로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나갔던 종목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 옆으로 누웠다가 얘가 한 개면 모르는데, 이렇게 한 개가 나오면 모르는데, 잠깐 동안 쉬었다가 또 다시 장대항 모으주나, 이거 우리가 요 하나, 용어 하나만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트윈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특히 얘가 어디 에서 올라갈 때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 얘가 월초 대비 주가가 윗단 올라갈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여기 월요일 날 여기 돌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보면 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깨는가 안 깨는가 여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분간 얘는 기간 조정을 이어지겠지만은 얘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다시 이만치 기었던 만큼 다시 주가가 위로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단기 종목이 아니라 장투 종목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밑에 셀트리온 밑에 보십시오. 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얘가 밑에서 올라가죠. 이거 뭐냐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